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대학교 문항이고요. 이제 좀 범위를 지정한다고 하면 이제 공통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통문항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쉬워지는 문제가 경향이 생기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고1 관점에서 푸는 첫 번째 풀이와,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풀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좀 그래프 해석 관점을 더하는 이제 공통풀이, 요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보면은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딱 이 두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역함수 관계 아닌가 정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역함수 관계라고 만약에 확신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교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죠?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죠? 알파와 베타가 다르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혼란이 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 둘은 역함수 관계가 맞아요. 왜? x와 y의 위치를 뒤바꾸게 되면은 서로가 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 둘은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좀 지시고들 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 이 y는 k 곱하기 x-x 3승이라는 거는 지금 y는 x에 의해서 대칭을 시켜서 좀 형태를 바라보면 어떻죠?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y는 x에 의해 대칭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뭐 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를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단조 증가 상태.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죠. 오케이? 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이제 동일한 x에 대해서 두 개의 y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역함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그게 아니니까 온전한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y랑 x 자리에, x랑 y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넣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그냥 일단 넣어주면 베타는 k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3승이고, 알파는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 3승인데, 뭐 이러한 식의 처리를 하는 거는 서로를 연산할 수 있겠죠. 서로 연산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지금 보면은 베타와 알파가 서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빼거나 더하는 방식을 좀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먼저 둘을 빼주면 k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양변을 나눠주는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죠. 왜? 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럼 일단 나눠주면 1은 k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통째로 k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1 더하기 k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직 둘을 더할 수도 있겠죠. 둘을 더해준다면 어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k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이 되는데, 그러면은 양변을 또 마찬가지로 이걸로 나눌 수 있게 되고 나눠준다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니까 또 이 친구를 또 통째로 k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따로 떼서 지금 관찰을 해보면 이 친구는 양변에 마이너스 붙어주면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대로 따와서 이 위에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요 알파 베타에 의해 형성이 되죠. 그렇죠. 이 친구 때문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지금 k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일단 지금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떠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나 이러한 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겠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친구를 이 두 개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다시 작성해주면 1-k분의 2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결국 k는 뭐보다 크면 된다? k는 2보다 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근과 계수에 관련한 뭐 이런 식의 정리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 해석을 좀 더한다면은 그래프 해석을 좀만 더하는 방식도 존재해요. 한번 오른쪽에서 그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역함수 형태, 그러니까 그냥 형태, 역함수 말고 역함수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y는 x에 의해서 대칭을 시키곤 하는데,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역함수가 만들어질 때 이 y는 x에 의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 친구가 원래 함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0이었다면은 이 역함수는 동일한 지점에서 기울기가 무한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k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k는 몰라. 근데 만약에 k를 낮춘다면 원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늘린다면 원래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k를 키워야 교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대폭 작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때요? 이 1사분면에서 형성한다는 이 조건에 부합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k를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k를 만약에 키운다면은 이렇게 되고, 이때 역함수 형태를 형성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y는 x 위의 점이 아닌 이 지점에서 알파와 베타가 다른 이 교점이 형성되는데, 형성되는 원리가 어떻죠? 이렇게 역함수의 기울기가 원래 함수의 기울기보다 더 크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때 교점을 형성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점이 형성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지점에서 원래 함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함수는 반드시 그것보다 더 완만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쵸? 더 완만해야 된다. 다시 말해, 원래 함수의 기울기보다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역함수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어느 지점에서? 요 y는 x 위의 지점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지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t,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 k x 함수, 이 친구도 넣었을 때 결과값이 얘와 동일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원래 함수 기울기는 이 t 지점에서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테고, 역함수의 기울기는 뭐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돼요. 왜? 이건 역수예요. y는 x 위의 지점에서. 왜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좀 받아들이시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접선을 대칭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뭐 이러한 게 있어요. 이러한 선분을 대칭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a만큼 같다면 b만큼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되겠지만, y는 x에 의해 대칭이 되었다면 b만큼 증가하면 a만큼 감소하는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오케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이런 식으로 선분을 대칭시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수식으로 이거를 파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x는 f' gx분의 1인데 여기가 지금 y는 x 위의 지점이죠. 오케이? 그럼 gx는 x가 되니까 이러한 게 형성이 되면서 이 친구가 원래 함수의 역수가 된다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식의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둘의 형태가 동일하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x가 x분의 1보다 작을 조건 생각을 해보면요. 오케이. 근데 k는 뭐예요? k는 이걸 표현할 수 있죠. 양변을 t로 나눠주면 k는 1-t제곱분의 1이고, 그러면 다시 말해 이 친구 k 자리에 1-t제곱 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t제곱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고, 다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k가 2보다 크다,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부 풀이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건 이러한 그래프 해석 관점의 풀이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절대로 쫄지 마시고 먼저 그래프를 좀 천천히 관찰해 보면서 어떤 기울기와 관련시켜서 문제를 풀이해 볼까 정도의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기하적 관점에서 관찰해 볼까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면서 죄송합니다. 쌓아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문항을 하나 풀어봤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